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고 제 고향 전북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때는 9년 전쯤 저는 군대를 갓 전역하고 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학과는 저와 맞지 않는 정보계열 학과였기 때문에 좀 더 비전이 있는 전공을 배우기 위해 편입을 선택했었죠. 혼자서 편입을 독학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학원을 다닐까 생각도 했었지만 군대까지 다녀온 마당에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학원비보다 조금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했고 그 비용은 간단한 알바를 뛰어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알바 사이트를 찾다 저와 딱 맞는 좋은 조건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건 주유소 야간 업무였는데 요즘은 흔하지만 그 당시는 보기 힘들었던 셀프 주유소였죠. 일반적으로 주유원들이 기름을 넣어주는 게 아닌 손님들이 직접 기름을 넣는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손님이 호출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다음날 오전 주유소 면접을 보러 가게 됐죠. 주유기는 앞뒤로 총 6곳이 있는 생각보다 작은 업장이었고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없는 위치라 출퇴근이 정말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아, 큰일이네. 여기서 일하면 알바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오겠다.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무실 안에는 거구의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일찍 왔네. 주유소 경험은 있고? 면접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보통 주유소 같은 곳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무경력자만 채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회 초년생만 뽑는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말하길래 처음부터 가르쳐서 오랫동안 일할 사람을 찾나 보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신기하게도 주유소에 원하는 모든 조건에 제가 부합했고 주유소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일하기 진짜 좋은 조건이네. 오늘 저녁부터 출근할래? 저는 사장님 말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출퇴근 시 교통비 때문이었죠. 아, 사장님, 제가 일은 정말 하고 싶은데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알바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은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말을 했고 결국 저녁 10시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면접을 끝냈습니다. 주유소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였는데 밤에 일을 해야 되니 낮에 눈을 좀 붙이고 저녁 7시쯤 일어났었죠. 첫 출근이라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조금 일찍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대략 9시쯤 주유소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죠. 그때 사무실 벽면 쪽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사장님이 나오더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 벽처럼 보였는데 말 그대로 사무실 안에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는 신기한 구조였습니다. 야, 일찍 왔네. 일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사장님은 주유기 조작법을 알려줬고 어차피 셀프 시스템이라 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간혹가다 기계 조작이 미숙한 분들이 있으니 그런 손님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 그런데 사장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 주유소에는 가끔가다 경찰들이 찾아오는데 네가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만약 경찰차가 들어온다. 그럼 저기 사무실 책상 아래 버튼 보이지? 그걸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유소에 경찰이 왜 찾아오는지 의문이 들어 물었지만 사장님은 순찰 겸 나오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운 업무라 금방 적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주유소 일을 한 지 3일 차쯤,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당연히 기름을 넣을 거라 생각하고 그 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주유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닌 다른 곳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손님, 거기다 주차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차에서 남성분 2명, 그리고 여성분 1명이 내렸고 주유소 사무실 쪽으로 걸어왔죠.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오더니 그 사람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 손님들은 사장님과 함께 사무실 안에 있는 벽처럼 생긴 방으로 들어갔고, 사장님은 저를 보고 커피를 타오라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주유소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월급 받는 입장에, 그리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냥 시키는 대로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줬죠. 그러니까 커피값이라면서 한 남자에게 10만 원을 받았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벽인지 아니면 문인지 아무튼 이상한 공간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서 내부를 보니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고 그 옆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건 그렇고 커피값으로 10만 원이나 주길래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제가 퇴근 시간이 될 때쯤 사장님이 나와 고생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날 알바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게 커피값을 건네던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멤버가 바뀌었는지 앞전에 방문했던 여성분은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남자 셋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앞전과 동일하게 커피값을 받았고 역시나 제가 퇴근 전까지 손님들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 저는 그런 생각보다 솔직히 올 때마다 커피값을 주니까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켜본 결과 매주 금요일 11시쯤 의문의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남자를 제외하고 항상 멤버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사장님에게 매주 찾아오는 손님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지만 사장님은 우리 주유소 VIP 손님이라고 잘해야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한 지 2달이 지난 금요일 밤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주유소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때 시간이 아마도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주유소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고 경찰차가 들어오면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말을 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곧장 책상으로 뛰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경찰 2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부르더군요. 아르바이트생인가 보네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사장님이 나오더니 경찰 2분과 인사를 나눴고 서로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조그만 종이 가방을 경찰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경찰은 돌아갔고 나이를 먹은 지금은 상자에 든 게 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는 제가 순진했던 건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죠.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조용해진 주유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 5시가 넘어갈 때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119 구급차가 주유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은 차에서 내려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얼떨결에 사장님과 손님이 있는 방을 안내해줬죠. 그런데
안에서 문을 잠가놨는지 도무지 열리지 않아 결국 절단기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 안을 봤더니 남자 2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돈과 화투패가 보이더군요. 곧이어 경찰까지 도착했고 사장님은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 새끼들이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경찰 선생님들, 제가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얼른 수갑 채우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밖으로 나와 수갑을 차면서 경찰과 대화를 하던데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휴대폰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했지? 그냥 겁만 주려고 살살 찔렀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네요. 좀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자 경찰은 구급대가 목격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분명 제가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이런 대화를 나눴던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경찰차에 올라탔고 저를 보고 말을 건네더군요. 당분간 휴가니까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다시 오픈하면 연락할게. 그게 사장님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날이 주유소 마지막 알바였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무실 안에서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던 거고 돈을 잃게 되자 칼부림까지 일어난 사건인데 잘못했다가는 저도 공범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었으니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유소 알바를 가장한 도박장 망을 봐주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던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 그리고 무경력자만 모집한다는 이유가 이런 범죄 행위 때문에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건이 일어난 주유소는 5년 전만 해도 휴업 중이라고 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철거하고 다른 건물이 생겼더군요. 시간이 꽤 흘렀어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고 정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